성소수자 같은 경우는 남한테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회 약간 뭐 인구 얘기나 이런 게 나중에 피해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떠오른 게 이제 아동을 향한 이제 성취향이 있었고 그거는 그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건 뭔가 병적이거나 범죄로 바라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이건 나의 그냥 성향이야 하고 이해해줄 수가 없는 그거는 좀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은 양쪽이 오케이 해야 되는지 성향이라는 건데 사실 아동이나 좀 미성숙한 상태의 그런 청소년들은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성향 자신 얘는 나 좋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주제가 있어요. 뭐 되게 40대 중년 남자랑 18살짜리 여자랑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연극도 있고 뭐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아동은 저는 좀 정말 저는 제일 싫은 게 진짜 아동 범죄, 성범죄 너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삶의 그 영혼을 짓밟는 거거든요. 진짜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큰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법률이 좀 느슨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지? 그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랑 성관계가 있으면은 처벌받거나 뭐 그런 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야.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14세 이상인가 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뭐 돈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이렇게 형량이 감소된다거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함정 수사를 하는 분야에 내가 알기로는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뭐지? 그 무슨 무명 익명 채팅 같은 데서 그쵸. 청소년들하고 거기 경찰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죠. 맞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사실 예민하게 하는 분야긴 한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이건 범죄 영역을 우리 건졌어요. 이게 왜냐면 다양성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것까지 다양성에 포함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그건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한 거고 그거 말고도 뭐 많죠. 사실 저는 아동 성범죄가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약자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난 순수하게 그 여자가 사랑해 중학생짜리 사랑해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 대법원에서 판정했던 게 그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영화도 있죠. 저기 연예기획사 대표이고 뭐 여전히 2층까지 시키고 이런 거 방송에 나왔는데 그 여자애는 이제 나중에는 자기는 당한 거라고 주장했고 근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 남자가 무죄 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조금 가는 얘기인데 근친상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되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게 너무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근친상간이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경우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근데 누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범죄화가 범죄로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근친상간은 범죄는 아닐걸요? 근친상간이 범죄예요, 범죄가 범죄.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벌받아요. 그걸 어떻게 처벌할 수 있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둘이 합의했는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조금 맞아요. 왜냐면은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처벌을 받죠. 아니 합의가 안 된다면 무조건 가능하죠. 다 처벌이지 뭐. 근데 보통 이제 근친상간일 때는 보통 합의가 된 상태로 되진 않죠.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합의가 되는 경우도 더 있긴 하다. 근친상간에. 그러니까 이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데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뭐 딸과 뭐 아버지라든가 그 사건이 있는데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그걸 알겠냐는 거죠. 그거를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덮여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드리면 안 될 것까지 막 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어디까지 그 성의 다양성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성 행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네.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짧을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돌고 돌았는데 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읽으셨, 그러니까 꼼꼼히 안 읽으셨다는 걸 제가 느껴지는데 제가 여기까지 알았어. 책에서도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성에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까. 동성애자든 어떤 다른 성소수자들은 그들끼리 결혼해서 난 아이가 성소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소수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어린 시절에 환경이 영향을 끼치겠죠.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어떤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어느 사회는 10% 안팎으로 나와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아주 좀 약간 억압된 사회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한 3, 5%까지 정말 낮아지지만 그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다는 건 내 주변에 성소수자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성소수자들이 그럼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아까도 물음을 던지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자연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중에 진화의 무지개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과학 소설 엄청나게 꼼꼼하고 훌륭한 책이에요. 조한 러프가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진화 생물학자이고 스탠퍼드 교수인가요? 아무튼 그러면서 또 그분은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자인 거예요. 성전환자가 그렇죠. 기독교에서 책을 읽으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기독교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죠. 아무튼 제 성서 전환과 기독교가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계속 책에서는 뒷부분에서 나오고 전 부분에서는 자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화 생물학자니까 생물학을 통해서 성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진화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구분 자체가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연계를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력은 조금씩,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게 자연인 거죠. 그래서 자연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성별이 변하는 종들이 있어요. 동물. 아까 그 정도는 아니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암컷이다, 어쩔 때는 수컷이 그러니까 동물이 일단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태어날 때 다양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거 대부분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하지만 남자 여자 사이에 간성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자연에서 계속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남자로 분류하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로도 마찬가지로. 그게 10%씩 계속 그게 있다는 거죠. 또는 아까 말대로 남자이면서도 다양하게 뭐 남성을 좋아할 수 있는 여성이면서 여성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10%에 포함되지만 아무튼 자연계 안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암수라는 구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신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또 자연과는 약간 다르게 문명을 영위했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자연성이라는 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일단 태어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이성애자인데 갑자기 동성애를 아무리 본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질을 타고난 사람한테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해도 이성애자가 안 돼요. 그래서 1975년에 정신편람이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정신과에서 제일 권위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정신과 의사들 같이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정판을 내고 거기에 DS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정신병들을 다 모아놓는데 그래서 75년에 동성애 목록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까지만 해도 맞아. 그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정말 했는데 상처였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죠.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무지에 따른 의사들이나 의학계의 무지에 따른 결과였다는 걸 깨닫고 43년 전에 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면인 사람들이 있으신 거죠. 뭐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도 아닐까요? 맞아요. 마찬가지죠. 인종차별도 보면 여러분이 흑인이나 볼 때 또는 백인들이 우리 아시아인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 느낌을 받을 때 이때 우리는 아까 말한 유찬님 아까 말한 주류 쪽에 살아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때 순간 우리는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약자가 될 때, 백인과 관계할 때. 그때 순간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 우리는 그때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 안에는 이렇게 교차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의 주류성도 있지만 소수자성이 계속 다 인간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흑인을 보실 때 또는 여러분이 뭐 중국인이나 뭐 조선족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미국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느낀 감정과 거의 상치가 되죠. 똑같이. 그걸 왜 생각을 못 하는지. 쉽지만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역지사지를 한다는 건 네, 맞아요. 어려운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나나 잘하는 걸로.